삼각형과 삼각함수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각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각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이 각과 마주보는 변에 이 각의 소문자를 붙여서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이렇게 있어서 총 6개의 요소가 있어요. 이거를 삼각형의 6개의 요소다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 3개 중에 몇 개를 알면 나머지 각이나 변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럼 최소 몇 개를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뭐 4개를 안다. 이 6개 중에 4개를 안다면 나머지를 구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로 했을 때는 몇 개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개면 된다요. 3개면. 근데 단 예외는 있죠. 각 3개를 안다 그러면 변의 길이는 못 구합니다. 그죠? 각 3개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닮음처럼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안 되고 그 외에는 뭐 A랑 요거 변 2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변 3개라든지 이렇게 알면 나머지 각을 모두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6개 요소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두 가지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코사인 법칙은 다시 코사인 제1법칙과 2법칙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코사인 제1법칙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제2법칙 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좀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인 법칙은요. 똑같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을 A, C, B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중심과 이 반지름 사이에 중심과 이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 이제 반지름이 나오는데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대문자 R로 쓰게 되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 A 이 비율이 다시 사인 B분의 B 다시 사인 C분의 C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비례상수처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지름이죠. 지름의 길이랑 이게 같아진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입니다. 자, 여기는 총 등식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항이 총 4개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2개 정도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사인 A분의 B가 사인 B분의 B와 같다. 이것만 놓고 생각하면 각 2개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 각은 뭐 특수각이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특수각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 하나만 놓고 요 C분의 C하고 외접원의 반지름만 있으면 우리는 또 요 각 C를 할 때 변 C도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사인 법칙이고요. 증명은 오른쪽에 2개가 나오는데 1번 증명보다는 2번 증명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좌표로 바꿔서 하는 증명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인 법칙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1-1인데, 자,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증명하래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sin A, sin B, sin C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봤을 때, 사인 법칙에서 sin A분의 A는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 2R하고 같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B를 sin B로 나눈 것도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그 다음에 C를 sin C로 나눠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각 sin A, sin B, sin C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게 이제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로 1번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식은 2R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자, 요 위에서는 삼각형이 될 기본 조건이 있죠. 자, 삼각형이 될 기본 조건이 뭐죠? 어떤 두 개의 변의 길이를 더했을 때 나머지 한 변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증명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번에는 요 A라고 하는 것이 2R에 sin A를 곱한 거랑 같고 B도 마찬가지고 2R에 sin B를 곱한 거랑 같고 C는 2R에 sin C를 곱한 게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 식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 B 대신에 자 2R에 sin B겠죠? 자, 이것이 A, B의 합은 결국 2R의 sin A와 2R의 sin C의 합이기 때문에 2R의 sin A 더하기 sin B가 됩니다. sin C죠. sin C. 자, 그럼 양변에서 R과 2가 서로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2 sin B가 sin A 더하기 sin C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푸시면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각의 비율이 3대 4대 5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 세 각의 합은 180도예요. 그죠? 자, 이 세 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요 각 A의 비율이 전체에 대해서 3이다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이 180도에 대해서 이걸 전체를 다 더했을 때 1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개 중에 3개에 해당된다. 곱하기 12분의 3. 즉 4분의 1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180도를 4분의 1로 나눈다니까 당연히 45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180도에 대해서 12분의 4, 즉 3분의 1이니까 이것은 6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180도에 대해서 12분의 5다. 이게 75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변의 비율은 2R은 다 똑같으니까 A 대 B 대 C라고 하는 것은 2R의 sin A 대, 그 다음에 2R의 sin B 대, 그 다음에 2R의 sin C와 같고요.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2R은 의미가 없고요. 결국 sin A, sin B, sin C의 비율하고 같습니다. 그럼 sin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45도니까 2분의 루트 2다. 그 다음에 sin B는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여기 주어져 있죠.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해서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수월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in A라고 하는 것은 2R분의 A로 표시할 수 있죠. sin B는 이제 2R분의 B로 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좌변 같은 경우는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C에 여기가 뭐 2R의 제곱이니까 4R 제곱이 되겠죠. 4R 제곱분의 A 제곱 더하기 4R 제곱분의 B제곱이 돼요. 그죠? 괄호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도 정리해 보시면 sin C라고 하는 것은 2R분의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sin A니까 A에다가 sin A, 2R분의 A 더하기 B에다가 2R분의 B.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A 위로 올라가면 제곱되고 B도 제곱되고 2R이 들어가면서 4R 제곱되고 C 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뭐 사인 법칙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뭐 마찬가지니까 그거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각형을 풀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삼각형에는 총 6개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각 3개와 변 3개. 그때 3개를 줬을 때 나머지 3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삼각형을 풀어라 라고 표시를 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 삼각형에 옮겨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은데 자, 지금 뭐 삼각형을 뭐 임의로 이렇게 그려서 이쪽 각이 이제 A다. 이게 A다. 그럼 이게 이제 30도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B각이 되고 이쪽이 C각이 되고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스몰 요거 같은 거로 붙인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2다. 그 다음에 B랑 마주보는 요게 이제 2루트 3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적용할 것이냐인데 우리 이제 사인 법칙이
sin A분의 A가 sin B분의 B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sin 법칙을 이용해서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를 접근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A하고 B를 구했는데, A하고 B를 구하게 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C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C의 변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풀이를 살짝 보니까 각이 B라는 각을 계산해 봤더니 한번 잠깐 써볼까요? 자, A에 대해서 사인 30도분의 2가 사인 B분의 2루트 3이죠? 2루트 3. 그럼 요거 지워지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 값이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B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이 돼요. 자, 근데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서 단지 이러니까 당연히 B는 60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삼각형에서 이게 이제 예각인지 둔각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것은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은 180도 안에 각은 있어야 될 거고요. 그죠? 이쪽 각은 의미가 없고 2분의 루트 3에 대해서 양쪽에 두 개가 존재를 해요. 그죠? 자, 여기가 지금 60도, 즉 3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준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게 60도의 2배이기 때문에 B가 120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각 형태이고 요건 이제 둔각 형태겠죠. 그래서 B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C가 달라져요. 그죠? 뭐 여기라면 이것이라면 각 C는 일단 90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B가 120도라고 한다면 이게 합쳐서 150도가 되기 때문에 각 C는 30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각 그러니까 각 변 C의 길이가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에 각각 이렇게 된다고 지금 답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가볼까요? 자,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6개의 요소에서 자, 요 길이 A, 그 다음에 요 길이 B, 요 길이 C에 대해서 자, 코사인 제1법칙은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요거는 그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인지. 자, 코사인 제1법칙은 한 변을 기준으로 양쪽의 두 각과 그 다음에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 때 요 변의 길이 형태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는 B의 코사인 C, B의 코사인 C 더하기 C의 코사인 B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자, 요 길이에 대해서 요 변과 요 각의 곱, 그 다음에 요 변과 요 각의 곱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제일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C를 향해서 쓸 수도 있겠죠. 뭐 B를 향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C는 해서 또 코사인 제일 법칙이 나오는데 이건 뭐 외운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어떤 한 변에 대해서 요 변과 요 각, 그 다음에 요 변과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들의 곱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 제일 법칙은 잘 쓰질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식에 동원되는 요소가 총 5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 4개를 알아야 돼요. 그럼 4개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여기 나오는 코사인 제2법칙을 써도 되는데 굳이 코사인 제1법칙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코사인 제1법칙을 잘 사용을 안 하고요. 가끔씩 선생님도 공식을 잊어버릴 정도로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꼭 이걸 써야 되는 문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제2법칙은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이 자연계 학생들, 이과 학생들은 이거는 뭐 거의 필수적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법칙이에요. 자, 자연계 쪽에서 되게 잘 나와요. 이 문제, 요거 쓰는 문제들은. 자, 코사인 제2법칙은요. 일단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내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변을 어떤 걸 이제 빗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형태였죠.
자, 그런데 이게 직각일 때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죠? 이쪽 각 A가 직각일 때는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각 A가 90도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90도가 아니라면 좌변과 우변이 같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요 다음에는 완전제곱식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b제곱하고 c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bc가 있어야 완전제곱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이게 코사인 제2법칙이니까 곱해줍니다. 코사인하고 맨 앞에 있는 요 a에 대한 각, 코사인이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 제2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b제곱과 c제곱에 대해서도 코사인 제2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주어진 어떤 도형에서 이게 코사인 제2법칙을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이게 변 A, 이게 변 B, 여기에 변 C일 때, 아까 코사인 제1법칙은 이 변에 대해서 요 변과 요 각, 코사인 값, 요 변과 요 각의 코사인 값의 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코사인 제1법칙이라면, 코사인 제2법칙은, 자, 이 변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두 변과 그 끼인 각, 요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거. 그죠? 그때 요 A가 요 두 변의 끼인 각이에요. 끼인 각.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서 가끔씩 끼인 각을 구하기 위한 식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코사인 A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코사인 A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마이너스 2bc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돌려 쓰겠다, 그지? 여기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2rc, bc죠, bc.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끼인각 공식이라고 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제2법칙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자, 기억을 해낼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좀 모자르다라는 느낌으로 마이너스 2bc 완전제곱식 그 다음에 뒤에다 코사인 a를 붙여서 완성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11-4는요. 요게 지금 자, 변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가? 자,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게 이제 60도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C인데 이게 45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변 C가 이겁니다. 그죠? 이 C 길이가 A예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각 A는 뭐 180도에서 이게 합이 180도 돼야 되니까 그걸로 구하면 될 것 같고 이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쪽 변의 길이에요. 근데 뭐 이것도 보면 이 각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사인 법칙으로 B를 구해도 되겠죠. 그죠? 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이기 때문에 뭐 가능합니다. 또 이쪽 C에 대해서 이쪽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C분의 C는 사인 B분의 B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코사인 제2 법칙을 쓸 이유는 없겠다. 그지? 그죠?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B가 지금 60도랍니다. 그 다음에 C가 지금 45도래. 자,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가 3 플러스 루트 3이래.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이 나오겠죠? 이 각이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사인 A분의 요 A는 요거 사인 B분의 B 해서 B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분의 요거는 사인 C분의 요거 해서도 사인 법칙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코사인 제2 법칙도 한번 연습해보고 코사인 제1 법칙도 연습해봐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6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 각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각을 B, 이 각을 C라고 했을 때 AB 길이가 12랍니다. 그 다음에 BC 길이가 18이고 그 다음에 CA 길이가 15래요.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사인 제2 법칙이죠. 그죠? 자, 어떤 각을 구해볼까요? A, B, C 중에. 자, 여기서는 각 B를 구하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각 B에 대해서 코사인 제2 법칙을 써본다면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자, 15의 제곱은 12의 제곱과 1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18의 코사인 B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수가 좀 커서 좀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서 코사인 B를 구해봤더니 뭐라 그러니? 코사인 B가 16분의 9래. 16분의 9랍니다. 이렇게 해서 B가 나온대. 자, 그런데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분 AM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중점이니까 이 길이는 9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B를 알았기 때문에 코사인 J 법칙으로 이걸 M이라고 한다면 코사인 J 법칙으로 AM의 길이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2 곱하기 9의 코사인 B 이렇게 해주면 AM의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중선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중선법칙을 이용해서도 이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중선법칙은 AM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여기 AM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이나 이쪽 같으니까 뭐 BM의 제곱의 2배와 같다는 게 중선정리예요. 일명 파푸스 정리라고도 했었죠. 중선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라고도 합니다. 스펠링이 맞나? 파푸스 정리라고도 해요. 중선 정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도 이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코사인 J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죠. 이거 지워야 되겠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각 A의 이등분선이 B와 만나는 점을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C죠. 자, 여기가 이등분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그 비율이 성립하죠? 기억나시나요? AB 대 AC의 비율은 BD 대 DC의 비율과 같다. 기억해요? 자, 그러면 AB가 지금 12라고 했고 그 다음에 CA가 AC가 지금 15라고 했어. 그러면 12 대 15는 그죠?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체 길이가 18이기 때문에 그 18을 요 비율로 나눠서 양쪽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얼마라고? BD가, 얼마라고 나오니? BD가 8. BD가 8이고, CD가 10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거에서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야? AD의 길이를 구하라? 이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아까 코사인 B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죠? 코사인 J 법칙에서 사용한 요게 필요할 거고, 요 AD에 대해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다시 코사인 J 법칙을 사용하면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7인가요? 자, 요거는 이제 내신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예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뭐 주로 이등변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직각삼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이등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변과 어느 변이 같은지, 직각삼각형일 경우에는 어떤 각이 90도인지를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주로 이등변이나 직각삼각형, 뭐 정삼각형도 나올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두 가지로 많이 이제 축약이 되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꼭 체크하셔갖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나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뭐, 이거 두 번째 것만 한번 해본다면, 일단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인 A 같은 경우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A로 바꿔주고, 코사인 B는 코사인 제2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2CA의
C제곱 더하기 A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인 C는 2R분의 C의 형태가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양변에 지금 2R을 둠으로써 요걸 지워가지고 식을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도 이렇게 생략이 되고요. A도 이렇게 지워지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쪽에 있는 C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C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퀄 C제곱 형태가 되네요. 그러면 뭐 양변에서 C제곱 지워지고 나면 결국 이것은 뭐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가 0이다라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두 변의 길이다 보니까 A, B는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절대 양수죠. 그러니까 이게 0일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결국 A와 B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나? 그죠?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 풀리기도 합니다. 그죠? 조금 귀찮기는 해요. 그렇지만 연산량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하고 3번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지금 26분째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삼각형의 넓이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